안녕하세요. ISN에서 솔루션 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남기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구축 방안을 넥스모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가 디지털 시대에서 인텔리전트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메인프레임과 PC의 세상이었고요. 이 당시에는 산업 자동화를 하는 것이 기업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이 발달하고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ERP를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는 클라우드가 도입되고 모바일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IT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이 디지털 포메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대에 인텔리전트 기술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가 되는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고요. 이때 많이 사용되는 기술들이 머신러닝,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부산 컴퓨팅, 블록체인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을 확보하고 또 이러한 민첩성에 맞는 속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기업 내부의 부족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RP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가 나오기 전에 기존 ERP들은 데이터를 사람이 입력을 하게 됐습니다. 즉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ERP 어플리케이션에 사람이 수동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은 리포트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실제 트랜잭션을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즉 ERP를 통해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들을 통일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해졌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직접, 임직원들이 직접 했었어야 되는 것들이 전통적인 ERP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반면에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먼저 입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IoT 센서를 활용을 해서 직접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ERP에 입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데이터들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업무를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계가 판단을 통해서 대신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의 또 다른 변경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이런 행위들을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RPA를 통해서 시스템이 직접 실행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챗봇과 같은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람이 직접 수행하여야 됐던 일들을 기계 혹은 RPA와 같은 로봇들이 대신을 해주게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하기 위해서 SAP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P의 엔터프라이즈 전략은 X데이터와 O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이 2016년 레오나르도가 나오면서부터 많이 보셨던 것이 오른쪽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부분하고 오퍼레이션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레오나르도를 통해서 오른쪽의 오퍼레이션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존 ERP에서 사용하였던 부분, 그리고 가운데 인텔리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당시 레오나르도 테크놀로지라고 불렸던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는 매일매일 처리하는 ERP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인텔리전트 기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고요. 이 당시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인텔리전트 기술들은 IoT 기술들입니다. 여기에다가 SAP가 퀄트릭스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서 왼쪽 부분에 있는 익스피리언스 영역들의 데이터들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피니트 루비,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 익스피리언스 세 가지 영역에 아우러져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SAP의 인텔리전스 엔터프라이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국내에도 SAP가 도입된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부분, HR, 파이낸스, 제조, 서플라이 체인, 조달, 이러한 전체 영역, 데일리 트랜잭션들을 일으키는 전체 영역들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오퍼레이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일반적으로 O 데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인텔리전스 영역이고요. 인텔리전스 영역은 아까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롭게 나온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AI나 RPA, IoT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할 때도 모든 데이터를 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위에 올려서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도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오픈 API를 통해서 호출을 해올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갖춰놓은 하드웨어 위에 데이터를 직접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만 활용을 하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외부 기관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오픈 API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데이터도 꼭 우리 시스템 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위에 기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텔리전트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여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통합을 하고 기존의 ERP의 기능들을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는 기존에 사람들이 직접 키인을 했던 데이터 부분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SAP ERP가 했던 부분들을 SAP S4 하나, 그리고 SAP C4 하나, 컨커 이러한 SAP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업무 처리 부분들을 기업의 업무 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엔터프라이즈 수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사람이 키인을 하고 모니터에 표시되는 것만 확인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채팅이나 아니면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SAP Conversational AI고요. 여기가 그래서 SAP의 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SAP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리고 SAC라고 불리는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그리고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새로운 트랜지션을 실행을 하거나 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하게 될 때 이러한 행위들을 직접 직원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SAP의 인텔리전트 RPA, 손에 해당하는 SAP 인텔리전트 RPA를 활용을 해서 직접 해당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여서 SAP의 기존의 OData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역들이 조금 더 발전한 부분들이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영역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영역이고요. 기존에는 시스템화하지 못했던 고객이라든지 임직원, 제품,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바로 퀄트릭스의 엑스데이터를 활용한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영역입니다.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고 그럼 고객의 보이스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액션을 취하는 부분들이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우버와 같은 고객들이 활용하는 것이 우버 트립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 트립 데이터는 기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되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평점들을 종합을 해서 핵심 고객에게는 최우수 드라이버를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핵심 불만을 토로한 고객에게 그에 맞는 관련된 서비스 쿠폰을 보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엑스데이터를 활용을 한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영역입니다. 지금까지는 SAP가 말을 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란 어떤 것이고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텔리전트 수트, 인텔리전트 기술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를 활용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구축하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TN의 익스피리언스 영역인데요. ISTN은 2002년 창사 이래로 수많은 ERP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SAP가 지난 2015년에 SAP 클라우드 플랫폼 SCP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SCP 위에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SAP에서 SCP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텐드 영역, 그다음에 이노베이트 영역, 인티그레이트 영역입니다. 익스텐드 영역은 기존 SaaS 솔루션들, 컨커라든지 석세스 팩터 이러한 기존 SaaS 솔루션들의 기능들을 추가를 할 때 SCP 위에서 개발을 하는 부분을 말하게 되고요. 이노베이트 영역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업무 처리들을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기능을 추가를 하는 부분을 이노베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솔루션들, 다양한 시스템들 간에 연결을 해주는 부분을 인티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ISDN이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iFlow5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전자결제 솔루션으로 한국 고객들이 요청을 하시는 결제와 관련된 솔루션들, 그다음에 그룹웨어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SAP 비즈니스 프로세서가 연동하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SAP ERP 혹은 S4 하나 위에 개발했던 부분들을 SCP 위에 개발을 해서 SCP를 활용을 해서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iFlow5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iBot, 그다음에 iPlatform, iVision 같은 부분들이 인텔리전트 기술들을 활용을 한 부분인데요. iBot 같은 경우에는 SAP의 컨버세이셔널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는 채널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채널은 SAP 컨버세이셔널 AI에서 시스템과 사람이 입력하는 부분들을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웹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챗봇이 떠서 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웹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카카오톡과의 인터페이스 부분들도 저희가 엔진을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엔진을 활용을 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SAP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SAP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한 것을 iB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iVision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넥스묵스에도 활용된 기술인데요. 기존에 이제 OCR이라고 불렸던 기술들을 SAP 머신러닝 파운데이션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캐릭터 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생성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iBranch, iBill과 같은 솔루션들은 전문 이제 해당 업체들과 공동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iBranc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민은행과 공동 개발을 하여서 CMS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iBranch도 오늘 넥스모스에 도입이 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iBill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빌과 공동 개발을 해서 S4하나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SAP SaaS 솔루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위에서 다양한 SAP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들을 펜타스큐리티와 공동 개발해서 iSecure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IS는 지난 2015년부터 다양한 SCP 기반의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들을 활용을 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될 텐데요. 기존에 저희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를 저희 고객사인 넥스모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모스는 이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아직은 굉장히 작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한국에 소재한 기업이고요. 미국 법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쪽에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을 한 기업이고요. 기본적으로 특허를 내서 그 특허를 바탕으로 솔루션들, 새로운 물질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타머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바이오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아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든 솔루션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처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S4 하나 클라우드 버전, 요새 많이 활용들 하고 계시는 S4 하나 온프레미스 버전이 아니라 가입형으로 사용하는 S4 하나 클라우드 버전을 활용하기를 원하셨고요. 다만 이 S4 하나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기능들을 구축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4 하나 클라우드 1908 버전에다가 SAP 클라우드 플랫폼의 ABAP 인바이러먼트를 활용해서 3개월 만에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처리를 통해서 재무 운영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고요. 이걸 통해서 3개월 만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SAP 전표 생성하고 금융 업무 처리하는 부분들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SAP ERP를 사용하시면서도 금융 업무 담당자들은 보통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셨느냐 하면, 만약에 대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SAP에서 그룹웨어에서 승인을 받으신 후에 SAP에서 지급 전표를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각 금융사, 은행권에서 제공해 주시는 시스템에 접속을 하여서 실제 대금 지급 처리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금이 하였다고 하면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도금을 입금했다는 정보를 받으면 재무담당자한테 알려주게 되고 재무담당자는 은행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수금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룹을 통해서 수금에 대한 정보를 관련 직원들과 공유를 하게 된 다음에 다시 SAP ERP에 접속을 해서 입금 전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단절된 업무 처리였다라고 하면 저희 iBranch를 활용을 해서 한 화면에서 이런 금융 업무를 처리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공급업체라든지 고객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파트너 생성 시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 관련된 정보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엑셀 화면으로 받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PDF나 JPEG과 같은 이미지 파일로 전달을 받아서 SAP 비즈니스 파트너 화면을 띄운 다음 거기서 직접 키인을 통해서 데이터 생성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자동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체크를 해본 결과 약 79%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보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법과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SAP 시스템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던 부분들을 iBranch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 지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수납 업무 처리를 각각 분절되어 있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들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고 미지급 전표를 전산화하였고 iBision을 활용해서 거래처 등록 업무를 간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화면이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SAP S/4HANA 클라우드를 퓨어리 런치패드를 통해서 접속한 화면입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이시는 화면이 SAP S/4HANA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재무, FI 화면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타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 위에는 저희가 ICMS라는 iBranch와 iBision을 통합한 솔루션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을 해드린 타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로그온이라든지 별도의 시스템을 구동을 시켜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SAP 퓨어리 런치패드 안에 SAP에서 표준으로 제공해 주시는 타일과 저희가 추가한 타일들이 한 화면 내에 제공이 돼서 사용자는 이게 SAP S/4HANA 퍼블릭 클라우드의 표준 화면인지 아니면 애드온 화면인지를 굳이 알 필요 없이 한꺼번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많은 SAP ERP를 도입한 고객분들께서 금융 업무와 SAP 전표 업무를 별개의 시스템에서 각각 로그온을 통해서 처리하셨다고 하면 저희 ICMS를 통해서는 한 화면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MS라는 솔루션이 어떤 것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MS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iBranch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금융 업무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금융 업무 중에 저희는 대표적인 몇 가지 업무를 시스템화하였고요. 그래서 지급, 대량이체를 포함한 지급, 수금, 법인카드 경비 처리, 환율 정보 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동 전표 처리 부분들을 맡고 있는 솔루션이 iBranch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iBision은 SAP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머신러닝 파운데이션에 있는 AI 기반의 캐릭터 인식, AI CR을 활용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 PDF 혹은 사업자 등록증을 찍은 사진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기반으로 SAP 비즈니스 파트너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보가 SAP 비즈니스 파트너를 생성하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함께 양식을 만들어서 고객으로 받은 엑셀 양식에 있는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SAP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생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이 솔루션들이 어떠한 기능을 제공을 하였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Branch의 이제 지급 부분입니다. 지급은 건건이 한 건씩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 이체를 통해서 다수의 지급 부분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AP의 전표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이 데이터를 KB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지급 이체 API라는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별도의 시스템의 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온을 하지 않고 바로 이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처리를 할 때 저희 시스템 안에 iFlow라는 결제 솔루션을 통해서 일단 결제 후에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금 부분인데요. 수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브랜치 내에 수금이 들어오면 이 수금된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 스마트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서 5배 빠르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확인한 후에 SAP에 바로 전표를 기표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법인카드 처리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사용 내역들이 여러 조건에 맞게 시스템으로 표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세 유형이라든지 부가세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전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에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데이터로 내려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량 전표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대량 전표는 SAP에도 일부 이제 기능이 제공이 되긴 합니다만, 저희는 차대변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대량 전표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 있는 전표들을 이런 엑셀 업로드 기술들을 활용해서 대량으로 다양한 전표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네 가지가 금융 업무 처리에 활용이 되는 iBranch의 대표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ICMS의 두 번째 이제 솔루션은 iBision이라는 솔루션입니다. iBision은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AI 기반의 문자 인식 기능을 활용을 해서 SAP 비즈니스 파트너를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높은 텍스트 인식과 정확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고객 업무 처리를 시간을 재본 결과 약 79% 이상의 업무 시간이 단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국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꺼번에 SAP 비즈니스 파트너를 10건씩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고객 마스터나 과거의 공급업체 마스터를 다량으로 생성을 하시게 되는 고객사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에는 우편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SAP 비즈니스 파트너 생성 시에는 우편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제공을 해주는 오픈 API를 활용을 해서 입력된 사업자 등록증에 추출한 주소 정보를 활용을 해서 우편번호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우편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솔루션은 SAP APJ 아시아퍼시픽 일본 지역 내에서는 최초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인증 IEQPPS 인증을 받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이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넥스모스의 SAP S/4HANA 퍼블릭 클라우드 화면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표준 화면 위에 법인카드 경비 처리, 그다음에 지급 처리, 수금 처리를 iBranch에 있는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등록과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 생성은 iBision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iBision은 기존의 JPEG이나 PDF와 같은 파일들을 받아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담당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모바일 폰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찍어서 거기서도 바로 생성을 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시스템 처리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로그온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인 넥스모스는 ISN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린 이런 iBranch의 iBision과 같은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시스템을 중복 로그온하지 않고도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iBision과 같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직접적인 키인을 줄이고 그다음에 오타나 이런 부분을 줄이면서 SAP 비즈니스 파트너를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트 기술을 활용을 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혹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